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발보조기 처방에 대해서 발보조기 처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보조기 처방하는 방법은 사실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까다롭고요. 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쉬울 수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조금 까다로운 것은 사실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면 굉장히 쉽지만 좀 더 환자의 여러 가지 면들을 고려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까다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발보조기를 처방하기 위해서 먼저 세 가지 정도의 사항들을 먼저 시행을 해야 되는데, 처방에 앞서 첫째는 그 임상하시는 분들의 의학적 검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환자의 발 상태, 또 무릎의 상태, 또 골반의 상태, 뭐 여러 가지 근육의 어떤 톤, 뭐 또 실제 눈으로 봤을 때 환자의 발의 뭐 디포미티라든가 평발의 정도, 또 무릎으로 치면 무릎이 X자 다리인지 또는 뭐 O자 다리인지, 또 육안으로 봤을 때 골반의 틀어짐 정도, 또 몸 전체의 자세, 뭐 이런 것들을 일단 종합적으로 보는 거예요.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풀스파인 또는 홀스파인 엑스레이는 준비가 되면 엑스레이를 검사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만이 육안으로 한 것과 실제 엑스레이 상에서 나타난 환자의 몸을 비교해서 또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풀스파인 엑스레이 또는 홀스파인 엑스레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발보조기를 처방하기 위해서 반드시 중요한 게 실제 발의 압력을 보는 프레셔 맵, 또는 저희들 알부스에서 공급하는 게이트뷰, 푸스캐너, 이런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어떤 프레셔 맵 또는 푸스캐너, 게이트뷰를 보지 않고 처방을 하게 되면 미스하는 경우가 반드시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세 가지 의학적 검사, 다음에 풀스파인 또는 홀스파인 엑스레이, 프레셔 맵, 게이트뷰 검사, 이 세 가지는 발보조기를 처방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그럼 이런 세 가지 검사를 바탕으로 결국 처방을 하게 되는데, 첫째, 환자가 내원했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중요한 거는 환자의 주소입니다. 치 컴플레인이 뭔지, 또 환자가 갖고 있는 만성적인 질환, 예를 들면 근골격계 통증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당뇨 또는 류마티스 관절염, 기타 또 다른 문제,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꼭 고려를 해야 되고요. 이상에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을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판단하고 고려해야 될 것은 발보조기의 모델과 컨셉입니다. 여기서 이제 모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부분은 조금 어렵긴 하지만 메카니컬 모델로 발보조기를 착용시킬지, 아니면 유로 피지올로지컬 모델로 발보조기를 착용시킬지에 대한 고려를 이 단계에서 하셔야 되고요. 지금 메카니컬 모델과 유로 피지올로지컬 모델 자체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니까 따로 기회 있을 때 또 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 발보조기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결정하셔야 될 게 딱딱하게 할 것인지 환자를 편안하게 할지,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발보조기 종류는 크게 보면 세 가지라고 보셔야 돼요. 첫째는 펑셔널 푸도시스. 펑셔널 푸도시스라는 것 자체가 결국 딱딱한 재질입니다. 딱딱하고, 그 다음에 어코모데이티브 푸도시스. 어코모데이티브 푸도시스라는 것은 발의 어떤 디포미티 이런 것들을 그대로 수용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먼저 결정하셔야 되고, 또 중간은 펑셔널 어코모데이티브 푸도시스입니다. 딱딱한 거, 좀 부드러운 재질, 중간의 어떤 성질의 어떤 물질,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거로 할지를 결정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환자의 나이, 그리고 발의 변형 정도, 그리고 발과 골반, 또 발과 척추 변형과의 상관관계, 이런 것들을 또 검토를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ascending postural 패턴인지 descending postural 패턴인지,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최종적으로는 모델과 컨셉이 결정되고 그 다음에 환자의 나이, 그 다음에 발의 변형 정도, 그리고 발과 골반 또 척추의 상관관계를 고려해서 이제 물질 그런 것들을 결정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결정해야 될 게 결국은 수정 각도입니다. 수정 각도라고 하는 것은 발의 어떤 변형 상태, 뭐 프로네이션이 또는 뭐 수피네이션의 정도에 따라서 몇 도 정도로 설정을 할지 그거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될 게 환자의 주소 또 발의 상태 이런 거에 따라서 부가적인 처방을 결정하게 됩니다. 부가적인 처방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CCA라든가 메타타살 돔이라든가 플랜탈 파시아 글루브라든가 몰톤스 익스텐션이라든가 아니면 힐 쿠션 패드라든가 미드풋 필러라든가 아치 쿠션 패드라든가 힐 리프트라든가 아니면 퍼스트 메타타살 헤드 컷오프라든가 아니면 2-5바 등등 여러 가지 이제 부가적인 처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정확하게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 발보조기를 정확하게 좀 환자한테 유익한 어떤 도구로서 처방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필요한 검사는 이학적 검사, 풀스파인 또는 홀스파인 엑스레이 검사, 그 다음에 게이티뷰, 프레셔 맵 검사는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검사를 바탕으로 해서 먼저 결정하셔야 될 게 이런 발보조기의 물질입니다. 딱딱한 거로 할지 아니면 부드럽고 말랑한 거로 할지 아니면 중간 정도의 성질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 그 다음에 그런 이제 물질이 결정되었다고 하면 결국은 수정 각도, 발의 어떤 프로네이션과 수피네이션 정도에 따라서 몇 도로 할지 이제 그런 것들을 결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부가적인 처방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 원장님들께서 주로 부가적인 처방에 대해서 많이 질문하시는데,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발보조기를 보다 환자한테 도움이 되고 유익한 발보조기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고려하셔야 될 게 발보조기의 모델 그리고 컨셉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모델이라는 것은 뭐 메카니컬 모델일 수도 있고 유로 피지올로지컬 모델일 수도 있고, 요거를 조금 변형해서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 발보조기를 딱딱한 재질로 할지 조금 더 부드러운 재질로 할지, 메카니컬 모델이라는 결국은 발의 각도를 인위적으로 설정하는 게 약간 메카니컬 모델이 될 것 같고요. 유로 피지올로지컬 모델은 그야말로 발바닥 전면에 토탈 컨택을 시켜서 머슬의 톤의 변화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어코모데이티브 푸도시스는 유로 피지올로지컬 모델에 조금 더 가깝고요. 펑셔널 푸도시스는 메카니컬 모델에 조금 더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프스에서 공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발 보조기 중에서 메카니컬 모델에 좀 더 가까운 거는 PP로 만드는 오스틱이라고 처방전에 나오는 거는 메카니컬 모델에 조금 더 가깝고요. 또 하나 최근에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는 2D 인솔도 메카니컬 모델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유로 피지올로지컬 모델, 발바닥 전면에 토탈 컨택, 그래서 머슬 톤의 변화를 유발하는 거, 또 발바닥의 고유 감각 수용체를 자극하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 유로 피지올로지컬 모델이 되겠는데요. 알프스에서 공급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는 PSI, 보통 스포츠용으로 알려져 있는 PSI, 그리고 토너스, 이런 것들이 유로 피지올로지컬 모델입니다. 그리고 약간 메카니컬 모델, 또 유로 피지올로지컬 모델은 아니지만 어코모데이티브 푸도시스에 조금 더 가까운 것은 콜크 또는 EVA로 만드는 것들이 어코모데이티브 푸도시스에 좀 더 가깝고요. 그 다음에 펑셔널 어코모데이티브 푸도시스는 PE, 오스콤이라고 하는 PE 재질로 만드는, 폴리에틸렌 재질로 만드는 PE가 조금 더 펑셔널 어코모데이티브 푸도시스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판단하시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이 6가지 중에서 어느 것으로 결정할지, 콜크, 오스콤, PE, 그 다음에 PP, 오스틱, 다음에 2D 인솔, 다음에 PSI, 또 토너스, 이 6가지 중에서
무엇으로 할지가 첫 번째 중요한 발보조기 처방의 과정이고, 두 번째는 이것이 결정되었다고 하면 두 번째 결정하셔야 될 게 결국은 수정 각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모델, 물질, 다음에 수정 각도가 결정되었으면 세 번째, 보다 환자의 주소를 바탕으로 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부가적인 처방, 앞서 쭉 말씀드렸던 뭐 시시에라든가 플랜탈 파시아 글루브라든가 메타타살 돔이라든가 기타 등등 뭐 미드프 필러라든가 여러 가지 부가적인 처방이 기록되고 처방되어지면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적합한 발보조기 처방이 되어지지 않을까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부가적인 처방에 대해서는 오늘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이 부가적인 처방은 또 따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용 들어보시고 혹시나 뭐 궁금하거나 의문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본 내용과 관련돼서 좀 더 직접적으로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라고 하면 저희들 알프스 본사로 연락 주시면 제가 기꺼이 병원을 방문해서 자세하게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